당신, 혹시 이런 환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꿈이 아니다. 당신 자신이 감독이 되어 당신 마음속 사적인 극장에서 반복 상영되는 디테일한 시나리오, 한 편의 포르노 영화, 침대 위에서 완전히 낯선 몸과 뒤엉키는 장면, 당신이 모든 주름, 모든 흉터까지 외워버린 아내나 남편이 아니다. 바로 낯선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살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입술을 가진 누군가. 그들의 손, 그 낯선 손이 당신의 살갗 위를 미끄러지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땅을 깨울 때의 그 전율, 그들의 신음소리, 새롭고 도발적인 음악, 그들의 시선, 익숙함도 심판도 없는 오직 적나라한 갈망만이 담긴 그 시선, 그리고 혹시 나이가 들수록 그 영화들이 더 자주, 점점 더 선명한 화질로 상영된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외도를 꿈꾸는 비정상적인 변태가 아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존재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진실 중 하나, 바로 굶주림과 마주하게 된 인간.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선교기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서서히 사그라드는 체력은 떨어지고 그것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성에 대한 관심 또한 식어버린다고. 그것은 안전한 이야기다. 우리가 자신의 쇠퇴를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듣기 좋은 거짓말.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따뜻하고 통제하기 쉬운 모닥불이 아니다. 그것은 들끓고 있는 화산이 된다.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게 분출하기를 갈망한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40대 이후 중년들에게서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욕망이 오히려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찾아온다는 것. 외도율은 증가한다. 성매매 경험률도 더 높아진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상상해보는 횟수 또한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마땅히 평화와 안정을 찾아야 할 때 우리는 혼돈과 위험을 갈망하는 걸까? 이 현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욕망 이상의 복잡하고 섬세한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 배신의 생물학 호르몬 폭풍과 도파민 사냥, 생물학, 즉 당신의 기계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자. 여왕의 해방 여성에게 갱년기는 단지 월경 주기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이다. 에스트로겐의 강이 마르면서 안면 홍조와 기분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 바로 자유다. 수십 년간 그녀의 성생활을 짓눌렀던 유령,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자라 둥지를 떠났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내와 엄마라는 역할 아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내면의 성적 상상력과 감각이 서서히 깨어난다. 그녀는 자신을 단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왕으로 보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여왕. 그녀는 자신의 몸, 자신의 욕망을 다시 탐험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여전히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늙은 왕의 굶주림 남성에게 이야기는 다르다. 중년에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점차 줄어든다. 이것은 단지 욕망의 감소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감소다. 하지만 남성의 몸은 기이한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호르몬 변화는 뇌의 쾌락 및 보상화학 물질인 도파민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감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뇌는 이전과 같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기 위해 더 새롭고 더 강렬한 자극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쉽게 말해 당신의 뇌는 낡은 자극에 무뎌진 것이다. 익숙한 아내? 익숙한 행위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도파민 한 방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강력한 마약을 찾기 시작한다.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몸, 새로운 향기, 새로운 소리. 그 새로움은 당신의 뇌에게 극도로 강력한 마약과 같다. 그것은 도파민의 폭발.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짜릿함과 거의 동일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강렬한 쾌감은 중년 남성들이 새로운 파트너에게 쉽게 빠져드는 뇌의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그것은 단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화학적 굶주림이다. 새로움에 대한 중독, 외도의 심리학 자아의 구조 요청하지만 이야기는 단지 화학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다. 익숙함. 욕망의 살인자 솔직해지자. 어떤 장기적인 관계라도 익숙함은 찾아온다. 익숙함은 편안함,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열정의 적이다. 당신은 아내, 남편의 몸, 위, 모든 윤곽을 외워버렸다. 당신은 어디를 만져야 그들이 반응하는지 정확히 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신음할지 정확히 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진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욕망에게 독약과도 같다. 욕망은 신비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놀라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약간의 위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낯선 사람, 아직 탐험되지 않은 몸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한다. 모든 한 번의 터치는 모험이다. 모든 한 번의 키스는 도박이다. 당신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가장 자극적인 것이다. 자아의 확인. 당신이 나이가 들면 세상은 당신을 잊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더 이상 유망한 젊은이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다. 당신은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은 자라서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문하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더 이상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갈망받고 싶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진다. 낯선 사람이 당신을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본질 그 자체를 보고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야. 당신은 여전히 힘이 있어.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어. 상처받은 자에게 그보다 더 강력한 약은 없다.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확인은 비록 단 하룻밤일지라도 당신의 자존감을 부활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든다라는 통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몸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능과 욕망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해진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리적 해소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의 탐색, 존재의 확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 뜨겁고 위험한 욕망,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환상을 부추기는 본질적인 이유다. 이제 당신은 이 굶주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년 이후의 성적 충동을 건강하게 다루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인간의 일부다.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조종하여 파괴적인 불꽃이 아닌 부활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느냐이다. 당신은 정말로 낯선 사람에 대한 환상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유혹, 도덕성의 나약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상투적인 도덕 개념으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라. 더 깊이, 당신의 두개골 안에서 작동하는 복잡하고 잔인한 화학기계를 들여다보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다. 그것은 생화학적 위기다. 하나의 중독이다. 도파민 기근 익숙함이 적이 될 때 인간의 뇌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계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 새로운 경험을 탐험한 것에 대해 보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을 위해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단지 쾌락의 호르몬이 아니다. 그것은 기대, 갈망의 호르몬이다. 그것이 당신이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새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당신이 젊어서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의 쓰나미에 휩싸였다. 모든 새로운 터치, 모든 새로운 키스,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모든 순간이 극도로 강력한 한 방이었다. 그것이 첫사랑이 그토록 강렬하고 중독적인 이유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의 뇌는 쉽게 무뎌진다. 그것은 점점 더 강한 약물을 필요로 하는 마약 중독자와 같다. 같은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익숙함은 바로 도파민의 적이다. 한 방의 감소 10년, 20년을 함께 산 후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졌다. 당신은 아내, 남편의 몸을 외워버렸다. 당신은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어떻게 키스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 신비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신비감이 사라졌을 때 도파민 한 방 또한 줄어든다. 사랑은 여전히 좋을 수 있고, 여전히 친밀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예전과 같은 황홀경은 더 이상 없다. 옥시토신의 부상 대신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우위를 점한다. 바로 유대감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은 평화롭고 따뜻하며 안전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훌륭한 느낌이지만 흥분은 아니다. 그것은 불타는 불꽃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담요와 같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자존감의 위기에 직면한 중년 남성에게 옥시토신의 평화로움은 충분하지 않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옛 시절의 도파민 한 방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 느낌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의 뇌는 자신의 마약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기 시작한다. 낯선 사람 완벽한 마약 도파민에 굶주린 뇌에게 낯선 사람은 완벽한 마약이다. 그들은 새로움의 화신이다. 아직 탐험되지 않은 몸, 모든 곡선, 모든 점, 모든 흉터는 정복해야 할 새로운 땅이다. 모든 터치는 탐험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반응,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신음할지 모른다. 당신은 그들이 어디를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가장 자극적인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집중하고 존재하며 예민한 연인이 되도록 강요한다. 금기의 위험, 은밀함, 잘못된이라는 요소 또한 강력한 촉매제다. 사회적 규범을 깨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흥분과 권력의 느낌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낯선 사람을 만나 즉각적인 매력을 느낄 때 그것은 단지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생화학적 반응이다. 당신의 뇌는 잠재적인 도파민 공급원을 인식했고 가져와 가져와 라고 소리치고 있다. 이 도파민의 급증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짜릿함과 거의 동일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당신의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숨은 가빠지며 당신은 더 젊고 에너지 넘치게 느낀다. 그리고 그 강렬한 쾌감은 중년 남성들이 새로운 파트너에게 쉽게 빠져드는 뇌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다. 그것은 단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중독이다. 새로움에 대한 중독, 다시 살아나는 느낌에 대한 중독, 자아의 구조 요청, 제발 나를 좀 봐줘. 하지만 이야기는 단지 화학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 즉 보여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닿아 있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 세상은 당신을 잊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더 이상 유망한 젊은이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다. 당신은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은 자라서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투명함의 공허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고 갈망받고 싶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진다. 욕망의 확인 낯선 사람이 당신을 욕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본질 그 자체를 보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실패, 당신의 약점, 당신의 지루한 습관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현재의 당신, 즉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갈망의 대상을 볼 뿐이다. 그 시선은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야. 당신은 여전히 힘이 있어.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어. 역할로부터의 해방 장기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힌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 함께일 때 당신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없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누구든 될 수 있다. 당신은 모험가, 비밀스러운 연인, 자기 자신의 다른 버전이 될 수 있다. 그 자유는 지독하게 매력적이다. 상처받은 자아의 치유, 테스토스테론 감소에 직면한 남성에게, 갱년기로 인한 신체 변화에 직면한 여성에게,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확인은 치유의 약과 같은 힘을 가진다. 그것은 더 이상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을 진정시킨다. 그것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결국 낯선 사람에 대한 욕망은 단지 탈선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아,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영혼의 구조 요청이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다시 느끼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다. 욕망의 깊은 근원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억압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인간의 일부이며 무언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신호다. 질문은 그것을 어떻게 끄느냐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종하여 파괴적인 불꽃이 아닌 새로운 사랑과 함께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바로 그 배우자와 함께든 부활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느냐이다. 이론은 바람 속의 속삭임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것들은 천둥소리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굶주림이 병적인 상상이 아니라 적나라하고 강력한 현실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이 이성이 아닌 본능에 의해 내려지는 어둑한 호텔 방과 침실로 들어가 볼 것이다. 우리는 익숙함이 어떻게 감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낯선 이가 어떻게,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목격할 것이다. 사례 1. 김명민 58세. 우연한 만남과 감각의 부활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야망과 숨겨진 외로움의 도시. 서울로 가보자. 여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온 남자 58세의 김명민이 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한 남편으로,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살아왔다. 그는 자기 자신주의의 안정이라는 요새를 건설했다. 하지만 그 요새 안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다. 열정은 사라졌고 예의 바른 존중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멀어졌고 쉽게 짜증을 냈다. 친밀한 접촉은 거의 사라졌다. 그들의 침실은 얼음장 같은 땅이 되었다. 공허함이 김명민 씨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여왕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와인 모임이라는 형태로 개입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전도연 45세. 이혼했지만 실패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유와 자신감의 분위기를 뿜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김명민 씨의 몸에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보인다고 느꼈다. 전도연 씨가 교활한 미소와 함께
나도 당신처럼 외로웠어요. 라고 조용히 내뱉었을 때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갈증을 건드렸다.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그의 심장은 갑자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박동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시끄러운 카페가 아니었다. 낯선 호텔 방, 그들이 모든 역할, 모든 책임을 벗어던질 수 있는 익명의 공간에서, 그 방들 안에서 김명민 씨는 다시 태어났다. 터치의 발견. 그가 처음 전도연 씨를 만졌을 때 그것은 계시였다. 그녀의 살결은 아내의 살결과 달랐다. 그녀의 향기도 달랐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모험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의무를 수행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탐험가였다. 욕망의 해방. 그녀와 함께일 때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심판도 비교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갈망하는 두 개의 몸만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할 자유를 느꼈다. 그는 으르렁거릴 수 있었고 가볍게 깨물 수 있었으며 아내에게는 감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쾌락의 폭발, 그리고 쾌락. 그것 또한 달랐다. 더 강렬하고 더 격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해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영혼의 해방이었다. 그것은 그의 뇌가 갈망했던 마약, 도파민의 폭발이었다. 그는 고백했다. 처음엔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사라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특별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 같은 여자를 내 아래에서 신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깊은 교감이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코 단순한 불륜 욕망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제메이드. 그것은 복합적인 심리 현상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남자에게 낯선 여자로부터의 확인은 사랑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사레오우 이영의 2세, 자아의 재발견과 여왕의 각성. 이제 햇살과 바람의 도시 부산으로 가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영의 62세. 그녀 세대의 전형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평생은 희생이었다. 말수가 적은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며 그녀는 새아이를 키웠고 항상 집안일과 자녀 교육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옆으로 밀쳐두고 상자에 넣어 잠가버렸다. 좋지만 무심한 남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버렸다. 더 이상 스킨십도 달콤한 말도 없었다. 오직 익숙함과 무관심만이 남았다. 이영애 씨는 어느새 자신을 성적으로 매력 없는 여자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거울 속 변해버린 자신의 몸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 성은 끝났다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연히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녀는 단지 집 밖으로 나갈 핑계로 지역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를 만났다. 조인성, 5세, 사진작가, 다른 눈빛을 가진 남자, 보는 눈빛을 가진 남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와 이 선생님, 제 모델이 되어 사진 한 장 찍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조인성 씨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님, 눈빛이 정말 매혹적이세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이 있고 살아있는 빛이 있어요. 그 말은 그녀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가슴 깊은 곳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처음에는 단지 취미 활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쌓여갔다. 조인성 씨는 사진을 찍는 동안 그녀의 손끝, 목덜미,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섬세하게 관찰했다. 그는 단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영애 씨는 그의 그 섬세한 관심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집에서의 차갑게 굳어버린 몸과는 달리 조인성 씨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피부는 뜨겁게 반응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가빠졌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혔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이영애 씨는 남편 몰래 조인성 씨와의 만남을 계획했다. 평범한 카페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왔다. 그리고 단지 그 작은 접촉 하나에 뜨거운 파동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갈망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아직도 갈망받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 하나, 목소리 하나에 중독된 듯 매료됐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외도 이상의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오랜 결혼 생활에서 무심코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감, 여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가 한데 어우러진 이야기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허함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며 이로 인해 자신을 다시금 확인받고 싶은 갈망이 커진다. 이 갈망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심리적 욕구다. 물론 이 상황은 이중적인 감정을 동반한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이영애 씨가 경험한 것처럼 새로운 관심과 애정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욕망과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현명하게 다뤄내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은 고백들을 들었다. 당신은 흉터들을 보았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이 단지 나쁜 생각일 뿐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의지의 힘으로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유혹이라고 이제 그만 자신을 속여라. 이러한 경험들은 단지 외도나 일탈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뇌가 확인을 추구하는 기계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다. 그것은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갈망받고 싶다. 는 근본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리고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 공허함을 남겼을 때 이러한 욕구들은 더욱 절실하고 적나라하게 다가온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굶주림이다. 깊은 굶주림 살과 살로 존재를 확인해야 할 때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화학 기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새로운 중독의 부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의 우리의 뇌는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 도파민 보상의 호르몬과 옥시토신 유대감의 호르몬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변한다. 이것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만든다. 당신의 뇌는 낡은 자극에 무뎌진 것이다. 반복되는 습관으로 이루어진 오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도파민 한 방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강력한 마약을 찾기 시작한다. 새로운 불꽃, 새로운 강렬함. 그 갈망은 단지 육체적 쾌락을 향한 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정서적 굶주림이며 채워져야 할 공허함이다. 몸의 구조 요청 게다가 갱년기와 남성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저하는 비록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초래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하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욕망을 억누르지는 못한다.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욕망이 식어버린 것 같을 때 원초적인 두려움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증거, 확인을 찾는다. 낯선 사람의 욕망, 어린 시선, 뜨거운 손길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남자, 여자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들의 뒤에는 도덕적 갈등, 사회적 비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따른다.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정들이 바로 생명의 신호라고 말한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누군가에게 설레며 몸이 여전히 반응한다는 사실은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력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연구에서도 중년기의 외도 충동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외도 충동은 결코 비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현상인 것이다. 선택 파괴인가? 부활인가?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당신이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파괴의 길 당신은 이 욕망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당신은 비밀리에 외부에서 모험을 찾고 거짓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길은 즉각적인 쾌락, 강력한 도파민 한 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당신의 결혼 생활, 당신의 자존심, 그리고 당신의 영혼까지도. 부활의 길 혹은 당신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용기를 요구하는 것. 당신은 이 욕망을 하나의 신호로 여길 수 있다. 당신의 현재 관계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 외부에서 새로운 불꽃을 찾는 대신 왜 당신의 바로 그 배우자와 함께 한때 타올랐던 불꽃을 다시 지펴보지 않는가?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소통할 용기, 자신의 욕망, 두려움, 은밀한 갈망을 공유할 용기, 함께 새로운 자극과 친밀감을 찾아 나설 용기, 서로의 몸을 재탐험하라. 당신은 배우자의 몸을 외워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다. 인체는 항상 변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관능적인 마사지, 새로운 종류의 란제리, 새로운 장소. 당신의 침실을 쾌락의 실험실로 만들어라. 욕망에 대해 소통하라. 서로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라.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 또한 당신과 같은 은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른다. 이 공유,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강력한 친밀감의 행위다. 새로움을 창조하라. 습관을 깨뜨려라. 함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침실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라. 당신의 관계에 놀라움과 신비를 되돌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하라. 선교는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섬세하고 복잡해질 뿐이다. 만약 당신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간다면 이 욕망은 파괴적인 불씨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하는 소중한 에너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욕망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 욕망이 너무나 뜨겁고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다음 글에서는 그 욕망을 배우자와 다시 불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라. 당신의 욕망은 정말로 외도로만 향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사랑할 용기일까? 이 뜨거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깊어지며 삶의 열정으로 가득 차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속에서 진실한 동반자가 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사이에 놓인 작은 다리이자 다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약속입니다.